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에 나선 IMF 미션단이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이룰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수준입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하방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고 통화 정책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화학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 개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가스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인데요. 석유가스 시추 확대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 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가 기관의 밸류업 정책 지원을 위한 2천억 원의 기업 밸류업 펀드가 오늘부터 투자를 개시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이르면 연내 추가로 조성될 계획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3빌리언이 빠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유전체 기업인 소마젠과 협력합니다. 3빌리언은 소마젠과 희귀질환 진단 유전자 검사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번 협약을 통해서 3빌리언은 소마젠이 보유한 미국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와 유전체 데이터 생산 능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역시도 급감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혼조 양상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늘 브리핑을 해드렸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아직 수급적인 부분들의 전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외국인 쪽에 관한 계속되는 매도 물량들 오늘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요. 수급적으로도 칭찬할 만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2%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도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의 하나의 색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단에 관한 수급은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죠. 밸류업 지수가 다시 한번 편입된다라는 소식들 전해져 왔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KB금융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 동반으로 상승을 합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 상승하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상승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고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 탄력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 담아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섹터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살펴볼 텐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엇갈린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 랭킹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관한 외국인들의 시선은 어떤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자리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도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자동차 업종에 관한 수급도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리스크에 관해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시장에 대두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지만은 다른 제약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수조가 5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관한 수급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엇갈린 양상들 보여줘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게 됐는데 네. 느낌이 좀 어떠실까요? 앉아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따 저희가 농담입니다. 앉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자, 일단 시장 좀 진단을 받아볼게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시장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 이 부분을 보는데 그 시장의 투자 심리 어떻게 보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종목별 등락현황을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별 등락현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있잖아요. 그 저기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 많아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뭐 주식시장을 보는 건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서는 안 됩니다. 나도 사지만 다른 사람도 사야 되잖아요. 수익이 나려면은. 그런데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는 부분들은 나도 사고 다른 사람도 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또 열렸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순환매. 오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쉬어가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키워드를 순환매 이렇게 말씀드린 좋다, 거고요. 순환매. 네. 네. 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네. 순환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네. 만약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두더지 잡기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맞아요. 어쨌든 시장이 좋으니까 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밸류 관련된 종목들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금융주가 그 자리를 좀 채워주게 되면서 맞아요. 어쨌든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부분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군들의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는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섹터 단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 혹시 오늘 또 시장에서 눈에 네. 띄는 섹터라든지 이번 상승을 계기로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탄력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섹터군들도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또 올 네. 거다. 지금 오늘은 좀 조정 크게 나오고 있지만 그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항상 우스갯소리 드리지만은 외계인 침공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미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 쪽은 지금 현재 계속 뭐 트럼프 당선인 X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얘기 나오잖아요. 최근에 의료 AI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무슨 말을 하냐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료 AI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다시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불 좀 지폈고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의료 AI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다시 의료 AI 쪽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일단은 바닥 탈출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흑자 전환 여부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알테오젠. 아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죠?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키트루다 SC33 얘기가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나왔던 뉴스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 네. 정도, 4% 낙폭이 더 늘어나고 있네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련을 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가진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뭐 키트루다 SC33 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엄으로 이제 엄 성씨를 가진 연구원분이 이동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될 건가?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됐느냐? 이것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삼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하락으로 것들은 전환됐으니까요. 네, 네. 하락이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들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욕먹거든요. 네. 근데 별로 그런 거 개의치는 않아요. 과거에 이제 6월 달에 한미 반도체 고점 가능성이 얘기했을 때도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별 신경 안 써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이슈들이 전부 다 도출이 되고 있는데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미련을 버리는 게 맞는 건가? 바이오에 대한 의견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 플러스 해가지고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저도 조금 마음 아프게 지켜봤었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계속 이제 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네.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관한 위기감들도 저는 조금 느껴졌었는데 네네. 이제는 이쪽 섹터도 더 이상은 좀 안 볼 때가 된 건가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 바이오는 제가 이미 예언을 하지 않았나요? 예전부터 그만 그죠? 봐라, 그만 네. 봐라. 그러니까 제가 7, 8, 90 바이오를 보게 되면서 맛집이다. 맞아요. SC제약, 기억납니다. ADC,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계절 메뉴, 네. 계절 한정판 메뉴, 맞아요. 그 코로나까지 얘기하셨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에서 11월 달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좀 보내줄 때가 됐다라는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 7월 달부터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 금리 이슈보다는 미국 대선 영향이 더 컸을 거라는 거죠. 물론 금리 인하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목이든 시장이든 섹터든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때 바이오는 왜 안 갔나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들어와서 미국 대선 시장이 화두가 됐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같이 갔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바이오의 주된 모멘텀은 미국 대선이고 그렇게 봤을 때 미국 대선이 1차 고비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고 그러면서 다른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케미아 이런 종목들 꺾일 때 그래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솔직히 눈치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네. 꺾일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니까 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바이오를 정리하자면은 뭐 이미 조금 식어버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연말까지는 보시지 마시고요. 내년에 가서 어떤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사님께서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마켓 쇼쇼쇼에서 준비한 코너는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산업 리포트를 함께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정유화학에 관해서 저도 앞서서 또 헤드라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쪽 섹터에 관한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적으로 잘 뜯어볼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요즘에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군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힌트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힌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간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타격을 했다는 사실 모두 접하셨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이 정유화학 업종은 리스크를 계속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는요,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석유가스 업종의 주가 추이부터 보시죠. 오늘은 화학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주들이 올랐는데요. 또 전일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정유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왜 올랐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유가가 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해줬다는 사실 어제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미사일을 6발이나 발사를 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고조됐고요. 또 노르웨이에서도 공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서 이 북해 유전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고 정유주들의 주가도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가스 섹터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IM증권이 이렇게 섹터별로 분석을 내줬는데요. 유가, 가스 분명한 레벨 다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화석연료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요. 또 생산량이 확대된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유가가 하향 평준화될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강력한 자신감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소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유가가 레벨 다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소멸된다 하면 주가가 하향된 상황에서 안정화까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감산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존에 했었는데요. 이 규모를 이제는 축소해 가겠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단계적인 증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가 더더욱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가 가스 섹터의 최선호주는요, 바로 SK가스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줬는데요. 꾸준하게 국내외로 신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미국산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경쟁력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 섹터도 살펴보시죠.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친환경 정책 기조가 더 힘을 받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 제품들이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증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증설은 차치하고요. 메이저 업체들은 이 구조 조정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수요 안정화를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이 중국 부양책의 효과도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중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효과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 금호석유가 최선우주로 또 꼽혔습니다. 화학 업종 내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이다 이런 낙관적인 평가까지 내렸는데요. 화학 업종 내에서 정말 실적 안정성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섹터로는 정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점을 찍었던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정제 마진은요, 정유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정제품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정유 섹터에 역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업체들, 그러니까 엑슨모빌이나 발레로 같은 업체들이요, 정제 설비를 폐쇄하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큰 업체들도 정제 설비를 폐쇄하는데 중국의 소규모 생산 시설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파산해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에서는요, 이런 소식이 오히려 수급 밸런스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유주에서는 차선호주로 S-오일이 꼽혔습니다. S-오일 2025년부터 중국의 수요 회복과 힘입어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또 메이저 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급을 S-오일이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태양광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양광은 사실 시장 예상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성이나 투자 심리가 부진한 업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의 규제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모듈에도 관세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반사이익 국내 기업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IRA가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IRA가 만약 폐지된다면 미국 내에 태양광 시설을 지어놓은 국내 기업에서는 이익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들어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솔루션이 미국 텍사스주에 지어놓은 태양광 시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차선 우주 역시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큰 이익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것인데요. 섹터별 변화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도 세워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님과 더욱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사님께 이 리포트를 토대로 이쪽 산업에 관해서 고일지, 홀드일지, 스탑일지를 여쭤볼 텐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쪽 산업에 관해서는 고일까요, 홀드일까요, 스탑일까요? 사실 이쪽 세트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서 일단은 스탑이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스탑? 같아요. 네, 스탑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는 섹터, 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최근에 롯데케미칼 주식만 보더라도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손이 안 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식을 처음 알게 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때 증시가 너무 졌어가지고 그때는 펀드에 돈만 넣으면 되게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발을 잘못 들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 석유화학 네. 쪽에는 손이 좀 안 갈까요? 분명히 모멘텀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인기가 없는 또 섹터 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보세요? 이사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주가 안 가잖아요. 그쵸. 정답입니다. 주가가 가야 이제 정답입니다. 관심을 가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도 안 가면 관심 가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섹터가 간다, 요 종목이 간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산업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돈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냐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정리하고 화학적 같은 경우는
돈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트럼프에 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대목도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전통 에너지에 관해서 조금 네. 규제를 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력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최근에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별로인 걸까요? 이쪽 섹터는?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때도 별로 움직이진 않았나요?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재미없다는 표현에서 정말 죄송한데 그때도 지금 별반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시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진 그리고 그 마진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런 그쵸. 문제로 접근을 근데 해봤죠. 지금 상황에서는 잘 보세요. 음. 어쨌든 신재생이 아니라 화석연료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음. 화석연료를 많이 캐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캐낸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많이 생산을 해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유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유가 자체는 하락을 하겠죠. 그때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가보게 되면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때도 그래서 사우디가 파산할 뻔했어요. 셰일가스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다시 뭐 사우디가 증산 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가격은 떨어져도 많이 팔아서 점유율을 어쨌든 유지해 보겠다. 그런 작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쪽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복잡해졌어요. 오히려 더. 그죠? 네. 복잡해졌죠. 이제 트럼프가 됐고 셰일가스 많이 퍼낼 거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트럼프가 하게 되고. 되면 모두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근데 또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나쁠 건 없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가 비용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유가거든요. 그럼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그대로일지라도 거기서 마진이 더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중요한 건 좋아지는 건 소위 말하는 이제 뭘 생산해내는 제조업 기업들 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산업 자체를 조금 안 좋게는 보시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은 충분히 선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이사님이 오늘 종목을 또 선별을 해주셨던데 네. 어떤 종목 좀 오늘 선별해 주셨을까요? 이쪽 안에서. 이쪽 안에서 이제 네. 두 가지를 선택을 좀 했는데요. 두 가지나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네. 그 제가 그 화학이라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섹터 내에서 대안이 될 만한 거 대안이 될 만한 그리고 거. 네. 그리고 트럼프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대안이 될 만한 거. 그 그러니까 안에서? 화학의 대안이 될 만한 게 일단은 셰일가스, LNG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LNG 쪽.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대안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종목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탑인데 어떻게 종목을 선택을 아, 그래도 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SK가스. 가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PG에 조금 이제 단조로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LNG까지 사업 연결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1기 때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는데 그 수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재판매할 수 있게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수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재판매를 통해서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NG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셰일가스 어떤 수입이 늘어나고 유통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결국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 지역의 200메가와트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 그러죠. 아마 지금 전력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전력 부족.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SMR 플러스 전력 인프라가 있겠지만은 남는 전력에 대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또 ESS 이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 구조를 정말 트럼프에 특화시켜서 맞춰서 변화를 바꿨더라고요. 특화시켜서 네.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SK가스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화학 섹터 내에서 좋고. 대안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하나 더는 어떤 걸까요? 성강밴드예요. 아, 성곽밴드 쪽. 결국 이제 또 LNG인데요. 사실 국내 주식 얘기하면서 미국 주식 얘기하는 거 좀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가 미국 주식 이름을 까먹어버렸는데 그 미국의 LNG 인프라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사실 그 회사를 보세요 그냥.
일단은 먼저 그 회사를 보는 게 일단 맞아요. 그래도 성광밴드에 관한 어떤 브리핑도 네.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사님.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리고 LNG 터미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간이 음새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팅 그러니까 연결 되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그냥 관음새로 할게요. 지금 갑자기 비유가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간이 음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하는 도구라 보시면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LNG 수출 프로젝트가 당연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 LNG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이제 오늘 조선적 강세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LNG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LNG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래 성광밴드가 미국 쪽 매출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셰일가스, 트럼프, 그러니까 조선 기자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현대임스라든지 일승 같은 종목도 있지만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LNG 인프라 이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토대로 저희가 이사님께서 SK가스와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사업 구조의 다각화 때문에 또 추가적인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실질적인 수출액까지도 성광밴드는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챙겨보시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감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감 시장 한번 짚어가면서 그 이후에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 네, 우리 시장 마감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희망은 보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우리 지수 좋은 흐름으로 마감 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사님과 이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마감 시장 그래도 앞서서 저희에게 좀 희망은 보인다라는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네, 오늘 시장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쨌든 가는구나.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졌다.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는 확실히 나빠지지 바뀌었구나라는 않았다. 게 네. 솔직히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바빠졌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 바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으로 거죠. 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그동안 너무 네. 심심했잖아요, 저희가. 힘들고.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LW 시장이 이렇게 죽어버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ELW라는 게 상승에도 베팅이 가능하고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꼭 있잖아요.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조건 상승만 해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ELW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ELW 풋이라는 걸 좀 할 수가 있다라면은 내 종목이 좀 손실 나고 있을 때 ELW 풋 같은 것들로 해서 조금 이제 손실이 만회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면서 좀 바빠졌다라는 부분이 좀 반가웠고 그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순환매 계속 돌고 있구나. 근데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많이 좀 부각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 섹터도 이사님과 하나하나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첫 번째 핫 섹터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는요. 같이 한번 봐주시죠, 이사님.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통신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텐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3.7%, 그러니까 큰 상승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통신 쪽에서 세계 최초 전자 결정 조각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고 사실상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외국인 쪽에서 통신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통신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앞으로도? 통신 쪽도 밸류업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전통적으로 항상 연말에 배당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통신주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항상 SK텔레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었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밸류업에 KT를 포함한 또 이제 SK텔레콤 같은 통신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KT가 상승폭이 제일 컸잖아요, 조금 전에. 맞아요.
KT가 뭘 하고 있냐면은 데이터 센터. 아,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쪽에 사업을 하고 또 있거든요. 모멘텀이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결국 AI가 태동이 되게 되면서 빠른 연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대용량 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용량 연산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날려볼 수는 없잖아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KT가 발빠르게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매출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통신주는 진짜 맑게 통신만 받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과 통신만 받잖아요. 그 모멘텀이 통신 하나였죠. 네. 그래서 뭐 실적과 뭐 주주 환원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봤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충성 고객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꾸준히 현금이 발생되지만은 그 반면에 성장은 좀 정체가 돼 있다는 거,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 소위 가치주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안정적인 현금이 발생되고 배당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매출까지 늘어나게 된다면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와, 그거 너무 솔깃한데요, 이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핫섹터도 네.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핫섹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네. 주류 쪽도 좋은 흐름 나타냈어요. 일단 보해양조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29%. 나라셀라 또 에탄올 그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상승 나왔는데 일단 이쪽 섹터 오늘 수급 들어왔던 이유부터 좀 풀어볼까요? 참 이것도 보면은 참 시장도 진짜 조금 속된 편 쓸게요. 네. 지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음식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 아닌가요? 원래 악재죠. 원래는 악재. 왜냐하면은 아, 곡물을 수입해 와야 하잖아요. 곡물 수입에 악재가 그죠? 있군요. 그러면 원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지만 또 팔 때는 좋지 않나요? 그죠?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는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음. 근데 일단 우리가 그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원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재료에 대한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제과 기업들, 라면 기업들이 그래서 제품 가격 올리잖아요. 그래서 라면 가격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환율은 악재예요. 그런데 다시 이걸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호재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이 뭘까요? 왜 호재로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시장에서. 또 요새는 또 이제 그 상위식품 같은 회사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K푸드, K한류 K푸드, 이런 거 수출. 되게 얘기 네,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일시적일 거라고 좀 보실까요? 오늘의 또 주목은? 그래서 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환매. 순환매다. 순환매 시장의 일시적인 하나의 반응이었었다. 이렇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료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하루 만에 바뀐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없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조금 속된 편이지만은 순환매. 네, 순환매가 있고 그리고 네. 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 쪽도 네. 오늘 상승을 했는데 강센 바이오텍이 14% 급등 양상 시연했습니다. 네. 이쪽 섹터도 오랜만에 또 시장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바로 웃음부터 나오시나요, 이사님? 사실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순환매 시장이기도 하고, 네. 그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양주도 마찬가지지만은 강스테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악재 있지 않았었나요?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뒤집고 다시 14%. 다시 올라가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네. 네. 그 예전에 그 황현이랑 개그맨을 아시지 모르겠는데 저 압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그게 유행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네. 바이오 분위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게 가면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바이오 쪽은. 네. 그 속에서 이제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야 시장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줄기세포는 멜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순환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섹터도 우리가 시작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어서 이슈 TMI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슈 TM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 좋은 이슈들 선별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코너는 내일 시장을 위한 코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이슈 골라주셨을까요? 멋지게 한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마법처럼 네. 열어주세요. 마법처럼 네. 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니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라딘의 지니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못 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22일 날, 22일 날 그 LA 오토쇼 2024 LA 오토쇼가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남자들은 아마 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많죠?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침 또 자동차 섹터 분위기가 또 괜찮잖아요. 요즘에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뭐 자꾸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 아마 밸류 펀드 자금 집행 이슈 때문에 아, 그렇게 된 오늘 게 또 이슈 나왔던 네, 부분 그렇게 된 게 때문에. 아닌가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중요한 건 결국 사야 갑니다. 결국 누군가 사야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야 세계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LA 오토쇼까지 있는데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포드 같은 기업들 그리고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조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이오닉 9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근데 EV9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래요? 아이오닉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 않나요? 그죠? 글쎄요. 일단은 미국 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점유율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너무나 좀 크다 맞아요. 보니까 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사실상 압도적이다 점유율적으로. 보니까 네, 10%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잘하고 있는데 있는데.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거 좀 뺏었으면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차도 이제 새로운 전기 음. SUV, 대형 SUV를 공개를 하게 되고 리비안도 참석하게 되는데 음. 여기에게 수혜가 되는 종목을 그래서 선택을 좀 했어요. 물론 오늘도 급등이 나와서 10% 이상 급등이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이런 변동성도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벌써 네네. 알려주시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국내 유일하게 이제 특허를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비안에도 공급 중이고 현대차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쪽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사 쪽으로 이제 고객사가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리비안 쪽으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이제 공급할 계약을 체결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리비안이 LG 에너지 쪽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리비안,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캡 같은 경우에 뭐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8.9%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까지 한번 이 LA 오토쇼 요 이슈를 보게 된다라면은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좀 출현이 된 부분들이 네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일정 자체는 일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게 또 재료 소멸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쭉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 고민을 또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셨죠? 네,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자동차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 분위기다. 라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최근에 기아 같은 경우도 이틀에서 상승이 나왔고 맞아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2주 전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가가 괜찮게 전개가 되게 되면서 성우라든지 시메스라든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낙수 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들의 단기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좀 착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다라면은 거기에 낙수 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내일의 승부주로 그래서 네네. 이사님께서. 근데 일단 저희가 가격 전략 같은 건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네. 이 자동차 섹터 쪽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완성차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랠리가 좋았잖아요. 오히려 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수출을 네.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동차 쪽에 관해서는 쭉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 또한 순환매지 않을까 하는 이기 생각이 때문에 돼요.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오히려 피해주였었죠. 네.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연말까지는 다시 트럼프 수혜주가 순환매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자동차는 일단 짧게 짧게 보자.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주의 기운이 트럼프하고 머스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세를 걸으면 안 됩니다.
아, 그쵸. 대세를 걸으면 안 돼요.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네. 자동차주들은 워낙 못 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실적 대비해서도 좀 안 가는 주이기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 증시에 있었으면은 아,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제가 볼 때 당연히. 이미 현대차는 50만 원 갔다라고 봐요. 그 정도 이제 네. 미국에서도 잘 팔고 있는데. 파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주주하는 척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가 안 가는 건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가치 투자가 있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 그래도 좀 탄력이 나와줬는데 이마저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슬프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말씀을 어쩔 수 해주셔야 없습니다. 되기 때문에. 뭐 네. 저도 뭐 현대차 뭐 가끔씩 나와서 정말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있었다면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섹터예요. 그런데 뭐 시장이 이 섹터를 픽해서 보내지 않는다면은 제가 좋게 본다고 한들 갈까요? 아, 그렇긴 네. 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완성차 쪽에서도 탄력이 좋긴 하지만 부품 쪽에서도 수급이 같이 돌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더 크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부품 음. 쪽은. 그쪽도 비슷하게 자동차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지게 될까요? 요번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늘 가는데 실이 가야 되는 거 바늘과 아니겠습니까? 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작년 상반기에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지지부진해요. 타이어만 연초에 살짝 갔었다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된 관련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방전지라든지 코리아 FT 잠시 부각이 됐지만 또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 다시 한번 말해주면은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그쪽으로 수급이 가고 있고 그쪽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그쪽 가서 조금 이제 한번 비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화학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금은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네요. 오늘은 다 안 좋게 또 말씀을 마침 해주셔가지고 욕먹겠네 오늘. 네, 괜찮습니다. 저희 뭐 항상 열심히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사님께서 이제 2024 LA 오토쇼 개최에 따른 모멘텀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의 목표가를 좀 가지고 우리가 가면 괜찮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 어떤 패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위에 상승 늘리고 만들게 되면서 계속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최근에 종목들이 조정 안 주고 계속 뻗어가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에코캡 같은 경우도 한 2, 3일, 2, 3거래일 정도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2, 3거래일 동안은 계속 네네. 좀 좋은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8.9% 1,724원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어쨌든 상한가 가격 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종가 전후로 해서 내일 아마 시초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한 2,000원 부분까지 최소 2,000원까지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순환매가 다음 주 초가 되면 또 바뀌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길게 보기 좀 애매하고. 무리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전략들을 좀 가져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부품 쪽보다는 2차 전지가 저 개인적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얘기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상반기에는 호재가 나게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반응이 나오고 벤츠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응하고 스페이스X 또 우주선 공급하는 얘기 나오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LG 엔솔이 잘 네. 갔었죠. 그러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반기 대해서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제한돼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볼 거는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연관되어 네네네. 있는 기업 쪽으로는 좀 집중을 그렇죠. 해봐야겠네요. 그쪽으로 제한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2차 전지가 안 좋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네. 결국 뭡니까? 수요 문제잖아요. 전기차 캐즘도 결국 수요 문제잖아요. 네, 캐즘. 그런데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반가운 얘기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동안 네. 2차 전지가 전기차에 제한돼서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은 앞으로 우주선도 들어가고 되고 베어 로보틱스 쪽으로도 로봇 2차 전지 네. 공급 얘기가 나왔잖아요. 들어가죠. 그럼 로봇 쪽으로 가게 되면은 LG 에너솔루션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용처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당연히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전을 극복할 만한 노력이 그리고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솔루션에 제한시켜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또 다음 주의 섹터까지도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마켓 쇼쇼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